반갑습니다. 소울트리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11일 오후 10시 반이고요. 최근에 계속 이더 관련 영상을 찍었죠. 이더 쪽으로 분명히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더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 여기서 1차로 들어가고 눌림이 나올 때마다 2차, 3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더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비트의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된 파동을 이야기해 볼 거고, 오늘 다룰 내용은 10월 31일에 올린 4가지 카운팅에서 확률이 조금씩 줄어든 것들은 없애고 확률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추려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 이외의 시황은 모두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총 3개의 카운팅을 이야기할 건데 1, 2번은 어차피 같은 계열이라 보시면 되고, 3번은 올랐다가 떨어진 형태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먼저 볼 텐데, 저번 10월 초에 나왔던 이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대파동을 ABC로 본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카운팅은 얘밖에 없습니다. 얘가 1파 현장 터미널의 형태로 5파를 찍어주고 추세 반전이 나와주는 시나리오고요. 당연히 매매를 한다면 이 포인트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도 굉장히 비슷해요. 결이 비슷한데 2번은 이 전체를 ABC가 아닌 확산하는 형태의 삼각형으로 본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2파 속에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쨌든 이 파형은 2파 내부에 A파, B파, C파로 카운팅이 가능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갱신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매수 포인트는 저점을 갱신하는 순간부터 매수를 하시던지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그러한 전략을 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저점을 갱신하면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매수를 한다면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 매수를 한다는 것까지 동일하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비트는 모으지 않을 거고 이더리움만 모을 거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최근 이더리움 3가지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카운팅대로 하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3100에 갖고 있는 이더리움은 그대로 갖고 있을 거고, 내려올 때마다 2차, 3차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이더리움으로요. 이렇게 현 위치에서 아래로 방향을 틀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 포인트를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카운팅은 꽤 확률은 낮지만 나와준다면 온 개미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카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전체를 확산 삼각형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확산 삼각형의 마지막 2파가 다시 한 번 더 확산하는 형태로 나와주는 카운팅입니다. 제가 이런 카운팅을 생각한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저점 갱신 없이 이대로 올라간다면 사실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마감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조정 파동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동의 형태는 큰 확산의 2파가 다시 한 번 더 확산하는 형태로 나와주는 카운팅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게 모순이 없는 카운팅 중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 꼭지점을 최대한 골라내서 숏 포지션을 진입할 거고요. 이후 내려오는 파동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할 생각이에요. 이러한 그림이 어느 구간과 비슷하냐? 작년 중순과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트를 여기다 대입을 한다면 지금 위치는 아마 이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현재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여론은 저점은 찍혔다라는 말이 도배될 것이고, 실제로 상승 파동이 매우 강했고, 하지만 이 고점은 넘기지 못한 채로 마지막 하락이 나오면서 모두를 죽이는 움직임이죠. 지금도 얘가 적절한 눌림 없이 파동을 마감 짓지 못한 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작년 중순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 여기서 눌림 뒤에 올라가면 당연히 시장의 여론은 저점은 찍혔다 라는 것이 팽배해질 거고, 여기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눌림에 롱을 타겠다 라는 전략을 모두 깨부시면서 아래로 지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관점을 보고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말이 되겠냐. 하지만 이 시장을 3년 이상 겪어본 분들이라면 이러한 무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테고요. 사실 10월 초에 나왔던 이 구간 또한 상승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모두를 죽이는 움직임이었죠. 저는 여기서 올라간다면 조정 파동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파형은 모두 무시를 할 거예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이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 이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은 최대한 매매에서 배제하고 큰 변곡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을 다루자면 저는 Y파가 ABC로 만들어지면서 터미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저번 영상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얘는 터미널의 2파라고 볼 수가 있고 폐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낸다면 얘는 카운팅이 약간은 변경이 돼야 될 수가 있어요. X파가 여기서 종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Y파동은 플랫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또한 조금 더 올라와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올라온 상승 뒤에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하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이런 위치까지 올라와 버린다면 여기서 잡은 이더는 매도를 할 거고요. 다시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락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3가지 카운팅을 말씀드렸고 이 카운팅에서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걸러내고 가장 확률이 높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저와 같이 큰 변곡을 노리는 분들이라며 이 잔잔바리 파동은 모두 무시를 하고 큰 변곡점을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